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다. 특히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이건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수시로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해서 병원을 순시하면서 이제 의료인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개혁의 큰 틀, 이거는 뭐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의료진에게 의료계에 주는 선물도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대화 구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고민의 일단을 참모들에게 많이 좀 내놓고 있는데, 속마음이 뭐냐? 어렵더라도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 그러면서 할 일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요, 중앙일보가 유일하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이제 추석 민심의 흐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특히 한동훈과 그리고 이재명, 요 두 사람이 과연 추석 이후에 민심의 반응이 어떨 것이냐. 그래서 이 한동훈,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요 두 사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딜레마적 상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골든타임, 추석이 지나고 나서 한 달 안에 여론의 지지, 왜냐면 지금 당 지지율도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과의 차기 지도자 이런 지지율에서도 상당히 많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도 마찬가지, 당 대표 차기 지도자 이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1등을 달리고 있지만은 중도층들, 움직이지 않는 층이 여전히 40%나 된다는 겁니다. 요 40%를 이재명이 잡지 못하면 대선이 안 보인다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 추석이 끝나서 한 달 지나면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 2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추석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빈손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야말로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한 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25만원법, 이게 전부 다 유원식 의장이 딱 수업시켜놨잖아요. 왜? 여야가 합의해야지 무슨 소리야. 추석 전에 이렇게 해서 이 국회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또 높아지면 되겠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이라고 해서 우리 야권, 자기네 개딸들 중심의 야권 지지자한테 내줄 선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0월달 재판은 지금 1심 판결은 다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동훈, 이재명 모두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추석 메시지를 내놨는데 아주 참 더러운 인간이에요. 이 메시지를 보면은, 제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요, 아주 좀 치사합니다. 굉장히 우회적으로, 지금 그냥 겁을 잔뜩 먹은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아무리 폭염이 오더라도 가을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에 자기를 갖다가 수사해도 무죄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검찰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무사무탈해달라. 건강에 최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의료대란, 윤석열 대통령 이거 어림도 없어. 못 견뎌내.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이가 책은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은 이 표시가 바로 우회적으로, 은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자신의 처지를 지금 반성하는 측면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 뻔뻔함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예. 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계엄령도 이제 추석 민심 이 밥상에 이제 올 건데요.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야당에서 대대적으로 여전히 망상을 퍼뜨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권에서 그야말로 대통령실, 그 다음에 당 할 것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언론 활동이 많은 의원들도 그야말로 망상 중에 망상이고 괴담 중에 괴담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은 여전히 계엄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청래가 말이죠. 근래 들어서 술을 먹고 국회에 등원하다가 우리 보수 유튜브한테 걸려서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집 주변에서는 주민들이 우리 해병대 동구에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지쳐서 못 살겠다. 정청래에 떠나거나 이런 지금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 대통령이 이런 일종의 이제 강한 소신이 강한 소신이겠죠. 그야말로 대통령이 말이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민심의 이제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심만을 쫓아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재명식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지율 같은 거 중요하다. 그런데 지지율에만 연연해서 국가 중요 정책을 추진해서야 되겠느냐? 옳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론의 지지를 좀 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결국은 역사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요, 참모들에게 종종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여기서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일, 4+1 계획이잖아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가 더 들어갔죠. 저출생. 이거 지금 저항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항과 관련해서 여기 저항에 이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문재인이 이거 제대로 하나 했습니까? 역대 정부가 이런 계획을 제대로 했냐고요. 만약에 역대 정부가 이런 계획을 제대로 했다면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어렵게 개혁 저항 세력에 부딪힐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너무나 인기에만 신경 쓰다 보면 개혁은 하나도 못한다.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 위태롭다. 이게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 평가라고 한다고 하면 그 워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역사적 평가. 내 현직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객관적인 냉정한 역사적 평가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떠나고 나면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정권이 이제 한 5년 차니까 5년이니까요. 한 4년 정도는 지나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이제 임기 반환점 아직도 안 돌았어요.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MB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퇴임 연설에서 역사에 막힌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개혁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예. 요렇게, 요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느끼는 이 고민, 고충, 예, 딜레마, 요거를, 참모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요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담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난 이 국정브리핑 8월 29일 날도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윤 대통령 역사적 평가까지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역사적 평가를 벌써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성격 그리고 이제 극단적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 그러니까 192석을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2021년도 6월에 대선 출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권 카르텔을 협파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권 카르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료개혁, 의사들이 자기 직업 이익만 생각한다. 이게 이권 카르텔 중에 이제 핵심 아닙니까?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정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꿋꿋하게 개혁의 요 길,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 이 얘기를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도 한 달 후가 골든타임이다.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리고 정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달 후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당 지지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을 벗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민생은 또 민생대로 제대로 챙겨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쉽게 되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숫자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민감한 것이 이제 지지율이잖아요. 당 지지율. 당 지지율을 보면 9월 첫 번째 주, 첫 주차 NBS 지지율을 보면은요, 2주 전보다도 이 하락한 27%인데 이게 최근 1년간 지지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취임 직후인 7월 4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25, 11% 차이나 났는데
이번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은 26, 국민의힘 27, 1%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1%밖에 앞서지 않아. 요거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7월 4주차에 국민의힘은 35, 민주당은 27%였는데 9월 2주차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2.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 1%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7월에서는 무려 8%가 앞섰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나오느냐? 지금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야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이 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간에 이런 중요 이슈에 대한 간극을 과연 좁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지난 7월 15일 날 한동훈 대표가 만찬도 했고 90분간 비공개 회동도 7월 30일 날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경수 복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또 표출되고 시작했고, 예,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의정 갈등 문제, 요런 족족 다 갈등 국면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외형적으로 보면 언뜻 원팀이 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딱 원팀이라고 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돌파구가 뭐겠느냐? 돌파구, 이 추석을 계기로 해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이 이슈는 의정 갈등인데, 의정 갈등, 의료계의 지금 바로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민생 문제 가지고 이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데 민생 문제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왜? 예를 들어서 금투세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192석의 야권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의 이 앞으로 한 달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중앙일보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지금 민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민생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일 큰 게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민생은요. 25만 원 빨리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지금 안 됐잖아요. 왜? 우원식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한데 여야 간에 좀 더 숙성한 그런 토론을 좀 해. 이래서 본래 12일 날 요거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갖고 추석 선물로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요게 실패. 딱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난 2년간은 집토끼를 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2년간은 산토끼를 잡으면서 중도로 나가려고 했는데 2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김건희사 특검법 요것도 다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도 빈손 추석. 그리고 본인의 입지도 빈손.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난관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움직임은 뭐냐? 문제는 뭐냐? 바로 10월, 11월이 되면 두 개의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요 두 대의 판결을 보면은 결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유죄 판결이 거의 확정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에게도 지금 한 달 후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더군다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중도층 부다층 지지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기 지도자 선거도에서는 26대 14, 12%를 앞서고 있어요. 갤럽 조사. 그런데 이 의견 유보 응답이 40%에 달합니다. 이 40%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이 추석 메시지를 보면 아주 더러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요 문재인의 추석 메시지는 제가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자,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득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다.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한다. 이거는요, 자기의 지금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서 자기를 구속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게 성공을 못할 것이다. 예. 평화로운 가을은 평화, 풍요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 황급듯 풍요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자기 구속 절대를 못 시킨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무사무탈해달라. 이 얘기는 의료개혁 성공 못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을 챙겨야 돼. 요 메시지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쓴 얘기가 여러분들 글씨 잘 보이시죠?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급빛 풍요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끝이 없는 무더위와 빡빡한 살림살이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며 힘들고 지치기 쉬운 나날이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평안하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늘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는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지어줄 것입니다. 희망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인 사법 리스크 사실상 없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아프지 마시고 무사무탈하시기 기원합니다. 이 얘기 보니까 이게 의료 대란 때문에 큰일 나니까 아프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료 대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문재인의 이런 메시지가 참 얼마나 치사하냐. 예, 치사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계엄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이제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김재원 의원이 이제 김민석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권이 정말 이거 괴담이다,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나하고 맞짱 토론하다. 누구든지 나와라. 딱 얘기해놓고 김재원이가 내가 나가겠어.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아니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시 했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은 네가 계엄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없는 거야. 요렇게 1차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경기도 연성에서 있었던, 안성에서 있었던 이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또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계엄에 대비하는 법을 발의하겠다. 이거 계엄법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48시간 이내에는 영장도 청구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본회의 일정을 공가하면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은 전부 풀어주고, 이런 악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범야권이 190석을 갖고 있으면 이런 황당한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알 수 없다. 자,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김민석 의원과 토론했다고 저희한 바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봐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요렇게 한동훈 대표가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어요. 요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받아서 뭐라고 했느냐. 황당무계한 계엄을 주장하는 김민석 의원이 토론하자길래 저도 토론하자고 응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 민주당이 여러 이유를 대면서 대통령하고 토론하겠다, 당대표하고 토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나오기 어려우면 계엄 배들이를 부르는 이재명이, 김병주도 다 나와라. 3대1로 붙자. 그러니까 김민석 플러스 이재명, 김병주 나와서 3대1로 붙자는 겁니다. 얼마나 실없는 소리를 할지는 몰라도 제가 다 대응해 드리겠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냥 다 해치워 버리겠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까지 나올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다 해치워 버릴게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원하게 한마디 쏘아붙인 거죠. 그리고 장동혁도 민주당의 탄핵 말도 안 되는 계엄의 철부지 속곱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기 탄핵 망상 계엄 때 계엄, 또 때 잃은 김칫국 내각, 이게 이제 섀도우 캐비닛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때 잃은 김칫국 내각이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스스로 집단 체면에 걸려서 이재명식 기우제로 지내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니냐, 아주 세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짤막하게 이걸 10분, 20분씩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또 얘기할 필요도 있을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요거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정청래면 막말 망은, 그 다음에 고항. 그렇죠? 한마디로 무식의 극치가 바로, 이 정청래와 최민희, 이런 인간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요, 법사위에서 이 해병대 특검법, 요 얘기할 때, 막무가내로 뭐라고 그럴까요? 내쫓기도 하고 고성을 지르고 망신을 주고 별짓 다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해병대, 임성근 사령관도 거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병대가 딱 앞장서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집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이제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정청래가 떠나라.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솟구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그 정청래가 최근에 들어서 국회로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이제 아마도 한잔 했나 봐요. 한잔 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우리 보수 유튜버한테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청래 주변을 그 측근인들이 이제 에워싸면서 적당히 그 국면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 계속 따라 붙으면서 정청래한테 술을 먹었냐 안 먹었느냐 사실 밝혀라. 이러니까 또 고성을 지르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정청래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말이죠. 지금 사선을 해먹고 제일 중요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의회주의와 그 다음에 이 법치주의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요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된다. 해임해야 된다. 이거 해촉해야 된다. 요런 총원도 지금 뭐 10만 명을 향해서 갈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 법사위에 넘기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예.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5만이 넘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신나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정청래가 입장을 내놓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